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효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인사들이 일제히 무역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캐나다를 위협하는 듯한 그런 이제 관세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후반부에 잠깐 밀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시적인 발언일 거야. 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뒷부분에 다시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나온 지표는 5월 물가 지표 나왔는데 예상치 부합. 뭐 근원이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 한국 관련 지표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차익 물량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오늘 뭐 다우지수가 1% 넘게 올라갔고 S&P 500과 나스닥은 0.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주요 업종으로도 에너지하고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고르게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다만 이제 미증시도 그동안에 좀 차별화가 심했었거든요. 일부 대형주 예를 들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동일 가중 S&P 500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시가총액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이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하고 이제 지수를 좀 다시 바꿔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하고 좀 격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올리고 나머지는 좀 소외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그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투자 심리가 좋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을 보면 우선 무역 협상 관련해서 발언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어제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해서 백악관 인사들이 관세 유예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러트닉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그 관련해서 지난번에 협상했던 거 서명됐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 공급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애매한 것도 있어요. 저 히토류가 자석용 히토류만 공급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국과의 협상이 서명까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협상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제네바와 런던에서 합의한 거. 그리고 이제 주요 10개국과도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베센트 장관은 9월 1일까지 주요국 협상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뭐 한 10개에서 12개 나라 정도가 주요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나라와 협상 끝내는 게 목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9월 1일이 있다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게 저때까지 협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나라들하고는 관세 유예가 연장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투자들이 지금 7월 9일에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또 갑자기 관세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백악관 인사들 발언 봐서는 좀 연장되는 나라들이 더 있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제 트럼프가 무역 교역국에 서한 보낼 거다. 조만간 우리 이만큼 너희들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뭐 협상 서두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관세가 유예될 수도 있고 유예가 연장될 수도 있고 단축되는 것도 가능한데 자기는 단축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 또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미국 IT 기업들의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 캐나다와 협상을 중단한다. 그리고 열흘 이내에 우리가 캐나다에 얼마나 관세 부과할 건지 통보를 할 거야. 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지수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예, 마이너스까지 이제 밀려갔다가 이번에도 타코 결국에는 또 말로만 저러고 결국에는 협상하겠지.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면서 밀림은 지금은 기회 이러면서 다시 만회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 후반부에 트럼프가 등판하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물가는 잠시 후에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 지금 백악관에선 부인하고 있지만 파월 후임 발표가 될 거다. 조만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또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을 맹비난했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은 후임 발표 조만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긴 했지만 지금 분석가들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된다라면 되게 혼란할 것 같다. 사실상 연준 의장이 둘이 되는 거고
두 사람의 성향이 만약에 다르다면 발언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릴 텐데 이건 지금 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빨리 하긴 하겠구나. 저렇게까지 하는데 연준이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S&P, 500 지수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곳이 UBS인데 여기서 그 지수 전망 상향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올라갈 게 별로 없는 건데 어쨌든 UBS에서 뭐 중립 의견은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상향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는 했고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관세에서 감세와 금리 인하 기대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품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뭐 전체적으로 낙관적 분석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시장은 되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분석가들은 뭐 되게 비슷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리스크가 축소되고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다. 그래서 실적이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관세 협상이 진짜 되는지 지금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말로만 협상되고 있고 실제로 협상된 게 없다라면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어서 저게 실제로 되는지 여부를 주목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이제 경고의 메시지, 뭐 신중론도 일부에서는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 중에서는 5월 PC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인데 이게 이제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뭐 근원이 약간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오차가 되게 심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봐서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줄어든 거는 저게 사회보장 관련된 정부 지급이 좀 줄어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지급액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지출이 줄어들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주니까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게 그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만큼 지출이 늘어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소비를 줄이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될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관세 타결이 되지 않고 불안함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미국의 경제가 정말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표가 이렇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조금 약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일부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인데 뭐 잠정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게 나오긴 했는데 오늘은 뭐 이게 지표가 되게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건 없어서 뭐 지표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정도로 평가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는 게 최근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입지는 10년 동안 유지가 될 거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알파벳이 내년도 자본 지출을 3,500억 달러, 예, 3,500억 달러까지 늘릴 걸로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올해보다 더 늘어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수혜는 이어질 거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다만 이제 리스크도 있는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갈지 뭐 중국의 매출이 줄어든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는 거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는 웨트부시에서는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과적으로 18개월 이내 그러니까 내년도 연말까지 얘기하는 거죠. 시가총액 5조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1.7%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하는 이게 뭐 딥시크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한동안 되게 흔들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신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상승폭이 가장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역 관련된 해방의 날 그때 이후에 메타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예, 메타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비슷하고 아마존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고 아직까지 구글이나 애플이나 테슬라는 마이너스 상태에 머물고 있고 이게 메가세븐 내에서도 지금 편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올라가고 아마존 오늘 보고서 나온 거 영향으로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이제 알파벳이 최근에 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상승 특징주로는 이제 나이키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관세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해외 공장 어디에 공장을 짓는 이게 뭐 베트남,
다음에 이제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관세 후폭풍 있을 거야. 이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 우려했던 것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15%나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보잉은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 뭐 수익성, 그다음에 생산 축소 우려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라갔고, 그다음에 크루즈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그 금리가 좀 출렁거렸거든요. 금리가 이제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소득, 지출 이런 거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빠졌다가 금리가 갑자기 확 올라갔던 거는 그 트럼프의 발언. 그러니까 트럼프가 캐나다 위협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역 분쟁도 생기는 건가? 특히 이제 캐나다가 미국에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유가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우려가 되면서 국제 유가와 금리가 장중에 또 출렁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뭐 이 향후에 국채 금리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방향 쪽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게 되는지,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서 지표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올라간 건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7월에 10년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미국 시장은 7월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장이 11년 동안 올라간 적이 있긴 했는데, 올해 7월도 올라가면 타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7월에 어차피 올라갈 텐데 지금 주식을 팔 필요는 있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대비 상반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증시가 마이너스 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 증시 지수하고 미국 지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 올라갈 때 미국은 안 올라갔다는 게 되거든요. 덜 올랐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랬던 연도가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저렇게 이제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올해 되게 유난했다. 2002년 이후에 가장 큰 어떤 마이너스 상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트럼프가 의식을 좀 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미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에서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이제 동력으로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지표는 오늘도 빠졌거든요. 어제 우리 증시 마이너스 난 거를 또 반영을 하면서 MSCI 한국 지수는 이제 빠졌는데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시황 나오면서도 한국 증시 관련된 내용도 살짝 나오더라고요. 뭐 전 세계 대비 미국이 덜 올랐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코멘트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올라서 여기에 대한 수량 조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경고성 발언해서 출렁거리긴 했는데 종가는 다시 올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감이 있구나, 여전히. 그리고 아마 상반기 수익을 끝까지 이제 끌어올리려면, 미국은 올라간 게 별로 없으니까 일종의 뭐 윈도 드레싱 비슷한 느낌도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데 이거 연장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조금 초치는 듯한 발언들이 없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이제 우리 증시는 주 후반에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하고 좀 비슷하게 미국 종목 하나가 비슷하게 가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도 빠졌거든요. 3일 연속 하락하고 한국 증시도 눌리고 이렇게 돼서 약간 동조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하반기 증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하반기 초반에는 쉬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여사를 몰아서 밀고 올라갈 거냐, 이게 뭔가 이제 동력이 필요하죠. 예, 기존에 알고 있던 동력들 다 뻔히 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어떤 동력 또는 기존 동력이 더 강력해졌구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정책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지, 상법 개정이 수정된다는데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함이 작용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뭔가 주말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요건 제가 또 증시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미국 해방의 날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빠지고, 또 뭐 이스라엘 이란 뭐 맞붙었다라고 해도 불안함이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불안함이 기회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악재 터졌다고 해서 그때가 기회야라고 하면 뭐 그 이후에 더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뭐 그때가 좀 기회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근간을 제가 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재가 신용 경색을 유발하는 재료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신용 경색을 유발하는 재료라면,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라는 거는 자금을 못 돌아 사람들이 믿고서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 은행들이 나는 이거 돈 못 빌려주겠어 이렇게 불안할 때 그런 상황을 초래할 만한 재료라면 그때부터는 대세 하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면 일시적인 하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하면서 기회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이라 또 오늘도 음악 하나 들어보시라고, 저게 이제 I Love You To Me Want Me라고, 이게 이제 하여튼 이게 딱 들어보시면 저게 이 노래였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갔을 때 이게 무슨 노래지 하다가 이거 딱 검색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저 노래였구나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제 갑자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저도 이게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을 때 혼자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는 딱 살짝 틀어놓고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듣는 노래라서 한번 주말에 들어보시라고 또 한번 올려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